네, 안녕하세요. 야인시대 목요일 순서입니다. 저는 김석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몽만입니다. 요새 주식시장 힘든데요. 연초부터 한번 얻어맞고 어떠세요? 죽겠죠? 네? 뭐 죽을 정도는 아닌데. 지금 정도 아니에요? 예,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해요? 예. 그래도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그렇죠, 종목별 그렇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세요? 저희도 뭐 연말부터 이제 코스닥 미리 선침해 해가지고 좀 뭐 수익 좀 났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라면 작년 연말에 코스닥 종목군들 매수를 해놨으면 지금 연초에 큰 수익이 좋겠죠. 그렇죠. 예. 거래소도 지금 현재 구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저점 기회가 아닌가 거래소 같은 경우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참 그래요. 시장 흐름이 이제 연초 시작하자마자 그냥 한 방씩 꽝꽝 맞고 있으니까 뭐 전반적인 흐름들은 안 좋은데 뭐 그 가운데서 또 대안을 찾으면은 종목들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전처럼 종목들이 폭넓게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하루하루가 좀 지속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목요일 순서 저와 우리 또 김봉만 전무가 둘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해법을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자, 최근의 시장 상황이 뭐 아까 우리 김봉만 전문가처럼 코스닥 시장 종목들 일부 종목들 미리 선침해서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일정 정도 짭짤한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은 뭐 종목 사서 돈을 버시는 분들보다 약간 손실을 보신 분들이 최근에는 좀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장세의 흐름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이제 지난주는 제가 출연을 안 했죠. 지지난주까지 야인시대에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시장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프레임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저금리와 그 다음에 저성장의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어떤 대립되는 부분들이 시장의 밴드를 설정을 했고, 이 안에서 단기 이슈가 터지면은 변동성 등락이 나타나는 시장의 구조가 전체적인 시장의 프레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약간 변화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건데 이런 거죠. 이제 작년 연말부터 미국의 금리가 이제 인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이제 인상의 속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더디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되었던 저금리 기조, 돈의 잔치가 일정 정도는 일단락이 됐다. 이게 이제 팩트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시장을 막 흔들어대고 있는 그리고 뭐 중국의 약세 흐름이라든지 미국의 최근에 또 약세 흐름, 우리 시장의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 이 흐름이 왜 나타나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뭐냐면은요,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뭐 해외 쪽 흐름에서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중국 하락의 원인을 일부에서는 뭐 이제 매도 제한 조치를 해제를 했다. 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중국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였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주가는 빠져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과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최근의 시장의 구조가 사실은 밴드권의 흐름이었었는데 이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밴드 하방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흐름하고 여러분들이 시각을 분명히 전환시키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밴드를 설정을 해놓고 저도 이제 시황을 말씀드릴 때 밴드를 해놓고 밴드 하단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시장의 흐름을 살피는 관점이 맞아요.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 돈 벌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이고 선수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잠깐 몸을 사리는 게 맞아요. 돈 많은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전면적인 배팅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전면적인 배팅이 되겠습니까? 하방이 약화되고 있는데. 그 요인과 원인은 불확실성의 증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약세의 배경이 어떤 단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다 아닙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북한 핵 리스크 뭐 그냥
저희 종편 뭐 다 떠들어대고 있죠. 막 북한 핵 리스크. 예? 그거 맨날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중국의 뭐 단기적인 어떤 매도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펀더멘탈의 불안에 따라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 속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회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위기에서 돈 다 까먹고 앉아있는데 기회를 어떻게 잡습니까? 예? 위기를 잘 대처를 해야지 그래야지 기회가 생기는데 맨날 이러면 위기 뒤에 기회 찾아온다. 위기에서 돈 다 까먹고 앉아있는데 나중에 기회 오면 뭐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일정 정도는 약간 위기 국면 속에서 몸을 좀 사려야 되는 시점이다. 왜? 단기적인 악재에 의해서 빠진 게 아니라 펀더멘털 불안에 의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마켓 넘버 5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 연말부터 뭐 1월 효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1월 효과는 실체가 없어요. 왜 실체가 없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1월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는 1월 효과 이외에 7월 달부터 코스닥 시장이 그야말로 대박 시세가 났죠. 그죠? 그걸 막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서 올해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항상 연초에는 주가가 좋았죠. 그런데 지금 다른 게 뭐냐면은요. 코스닥 시장에 있는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월 효과의 실체는 뭐냐면은요. 결국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핵심주들,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LED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여러 이슈와 테마를 갖고 있는 주식들이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큰 손들이 미처 다 못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1월 효과, 특히 이제 제약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 랠리의 배경에는 뭐냐면은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는요, 종목을 살 게 없어요. 사서 수익을 낼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뭐 김과장 증권회사에 김과장, 최과장 전부 제약주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뭐 김 전문가, 최 전문가, 이 전문가, 박 전문가 너도 나도 이토마토, 뭐 한경, 와우 뭐 전부 다 가보면은 제약 바이오만 추천해요. 올라가야죠 당연히. 수급의 흐름 속에서 팔자는 사람은 없고 맨날 사자는 사람만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결국은 폭탄 논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제약 바이오를 얘기를 하고 1월 효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체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갑자기 뭐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우려먹었는데 새로운 어떤 성장성이 바탕이 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움직이느냐? 대안이 없어요. 그거밖에 추천할 종목도 없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서로 간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효과는 실체가 없다.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데서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는 말입니다.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빠져 있는 자리였어요. 500포인트대였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말입니다. 아직까지 올라와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월 효과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단기적인 수급 구조에 의해서 지금 투기적인 시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약 바이오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타 매매를 하려면 지금 거기밖에 없어요. 왜? 장안에 내놓으라는 선수들이 다 거기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거기에서 쉽사리 추격 매수를 하다가는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세 흐름의 실체를 염두에 둔 가운데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지금 대응 전략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위기 뒤에 기회 분명히 옵니다. 저는요, 시장이 한번 크게 놔야지 기회가 온다고 저는 보는 측면이에요. 전체적인 측면 속에서는요. 그렇다면은 일정 정도 약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총대 들고 깃발 들고 먼저 나가지 말고 지금은 일정한 리스크 관리, 특히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종목 대응에 있어서도 좀 짧게 친다거나 아니면은 핵심주.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네이버만 저는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차라리 그런 한 종목만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은
개별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약주를 가지고서 한두 종목만 가지고서 단기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관점의 대응이 지금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배팅을 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이제 해외 증시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해외 증시가 사실 저는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거를 우리가 미국의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중국의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미국 차트, 다우지수 차트거든요. 다우지수 차트인데 그 다우지수가 말입니다. 최근 7년 내 주가 수준에서 그 고점이 18,000포인트인데요. 빠진 게 없어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냐면은 저금리 기조. 그러니까 돈의 잔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17,000포인트, 아직까지 16,900포인트대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가가 신선한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방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밴드 하단이 이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세 추세로 보는 게 맞다. 자, 최근에 이제 골치 아프게 또 막 적이 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중국은 사실 미국보다 먼저 조정이 먼저 들어왔죠. 먼저 들어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장기적인 행보 국면을 보였어요. 행보 국면을 보여서 아직까지 박스권 하다 부분은 유효한데 중요한 것은 얘네가 지금 2,870포인트, 2,850포인트가 지난번 저점인데 이거 이탈되게 되면 저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한번 나오고 거기서 저점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설픈 저점을 예상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왜? 펀더멘탈 약화에 의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난 이제 노란선이요. 지난번 두 번에 걸친 하단 부분을 타치했던 자리예요.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느냐? 이때는요. 심리적인 급락 부분이었어요. 즉 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두 노란선에서는요. 그러니까 갭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갭 하락을 보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락 갭이 아니라 심리 불안에 의해서 아침부터 때리니까 갭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급반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났던 조정의 흐름은 갭 하락이 아니에요. 물량을 받아내려가면서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 구조, 기존에는 박스 구조가 유효했기 때문에 하단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다면은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일정 정도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점. 즉, 현재 시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물려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지금은 산다라는 관점보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살 돈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보는 견에서는. 지금 물려있는 주식들을 여기서는 반등 주는 자리에서는 일정 정도는 현금화를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전의 관점하고는 다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맨날 올라가는 종목만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망을 할 때 최근에 저는 시장의 흐름이 약간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본격적인 추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제1의 기업이 지금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1월 랠리라는 것이 실체는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밴드권 흐름에 아직까지는요. 근데 보시면은 최근에 3, 4일 동안 못 올라가죠. 보면 밴드 상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냥 1월 랠리다. 그러면서 막 제약주도 갖고서 서로 간에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 있는데 그 노름에 놀아나지 말고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여전히 밴드권 흐름에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응 전략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의 프레임이 기존에는 저성장 저금리 구조에서 이제는 경기 불확실 프레임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프레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즉, 지금은 조금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적감에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아주 압축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조정의 어떤 포인트가 단기 수급 불안이라든지 단기 이슈에 따른 조정이 아니라 펀더멘탈 불안. 그러니까 경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 경기 펀더멘탈의 약화, 우리나라 증시는 더해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향후 컨센서스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라고 했을 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일정 정도 보수적 관점을 견지해야 되는 조정의 흐름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시세가 형성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시세가 지금은 막혀 들어가는 자리예요.
새롭게 시세가 뻗어나가는 종목들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시세 쪽으로 지금 시장에 수급이 몰려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경계를 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인트는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현금을 항상 제고를 하는 가운데 지금은 너무 적극적인 시장 마인드보다는 약간 기회를 얻기 위한 현금 제고 내지는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하는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시장이 뭐 연초부터 상당히 좀 복잡 다변하게 움직입니다. 뭐 중국 시장에서 한 방 얻어맞고, 그로 인해서 저녁에 또 유럽과 미국이 빠지고, 아침에 또 우리 시장 빠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북한 그 4차 핵실험까지 하고요. 일단 뭐 그 우리가 멀리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가까이 지난 8월 25일이죠. 종합지수가 8월 25일 날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2050까지 250포인트 올라왔는데요. 8월 20날 북한에서 서부 전선에 포격을 합니다. 8월 25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되고 거기가 이제 저점이었죠. 그리고 250포인트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대북발 악재는 제가 뭐 여름에도 작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항시 보면 우리 시장은 북한의 빅 이벤트가 항시 대바닥권을 만들어 줬다. 이거는 99년도 김일성 사망 때부터 그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고요. 1월 달에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작년에 1월 달 한번 미국 시장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작년 같은 경우도 12월 연말에 다우가 18,000에 마감했습니다. 18,000포인트. 그리고 1월 말일 날 이제 저점이 찍었는데요. 이 당시에 17,000선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다우지수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러니까 2014년도 연말 대비해서 한 1,000포인트가 빠졌어요. 오늘 지금 시장 그 다우 뭐 나스닥 선물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작년 그 저점 라인까지 한 번 더 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이제 이러한 패턴이 미국 시장도 전개가 됐고 우리 시장도 실질적으로 뭐 코스닥은 좀 작년에 강했습니다만은 작년 1월 달에 보시면요. 1월 2일 날 잠깐 반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12월 저점을 코스피는 이탈했었죠. 순간적으로. 그럼 언제 이제 바닥이 나왔었냐면은 옵션 만기 전후에서 그러니까 작년 1월 아마 16일 날 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기 지나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내일리가 나오면서 예. 뭐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뭐냐면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게 되면 수급적으로 금융 투자에서 많이 매도를 합니다. 현물 쪽에서는 연말 28일까지 그들은 배당을 염두에 둬가지고 12월 중순부터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한 2조 5천억 정도 유입이 됐죠.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다. 그 물량을 지금 다시 한번 토해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러한 영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저녁에 미국이 빠지고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 아침에 1900선 이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내일 정도 1월 저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작년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그 거래소의 소형주 지수 4년 동안의 차트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코스닥 지수 4년 동안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항시 4년 동안 12월 중순 말일이 저점이었다라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차트를 아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연말 대비해서. 그런 관점에서 거래소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안화 때문에 지금 중국이 많이 몸살을 겪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새해 첫날 들어서 서킷 브레이크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서킷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지 그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잘 걸리죠. 그죠? 오늘까지 두 번째 투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투매에서는 받아라. 라는 증시 격언이 있듯이. 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 정도 한 번 더 흔들리면 작년 저점까지 오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제
그 작년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닥이 내일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기술적으로. 자, 위안화의 그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안화가 지금 연초 새 들어서부터 갑자기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난 고점을 돌파시켜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상해 증시는 급락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이 나오면 종합지수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럼 위안화가 왜 급등이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올해 이제 위안화가 6월 달부터 IMF SDR에 편입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어떤 위안화 폐쇄성을 이제 해소하면서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 소위 얘기하면 통화 기준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친신화 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잠시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출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 토요일 날 전월 수출과 수입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또 전전월 대비해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위안화 평가 절하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경기 부양 대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위안화가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 현상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급등 이후에 좀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안정을 찾을 것이냐, 이게 바로 핵심이죠, 시장에. 예. 중국 인민은행 대변인이 발표하기를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죠. 위안화 평가 절하는 실질 실효 환율 격차 해소 차원에서 일시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평가 절하,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제가 봐서는 지금 오늘 마감 기준에서 달러당 6.56 위안 정도 아마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월봉 기준에서 한 달러당 7위안 정도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위안화도 고점이 나오면서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 이제 위안화도 단기 조정 영역에 나오면서 안정화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중국의 인민은행 대변인도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중국 증시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자, 1월 8일 날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작년 7월 달에 중국의 상해 지수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대주주 주식 매각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1월 8일 날 이제 해제를 합니다. 내일 모레. 그러나 이제 중국 주가는 미리 빠졌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은요, 작년 저점까지 다 원위치했기 때문에 대주주들도 주식을 지금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한 가지 변수가 뭐가 있냐면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국내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29일까지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마도 옵션 만기 지나고 나면 이제 작년 연말까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80%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옵션 만기 전후에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바닥이 나올 것이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게 여러분들께 시향은 아시면 될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소 낙폭과대 대형주, 지금 현재 의미 없는 손절, 절대 자제를 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도 이제는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홀딩 및 신규 매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죠.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외인들이 5,200억을 매수했어요. 기관들은 9, 10, 11월 1조 4천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수급이 계속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바이오 제약, 지금 주도죠.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오 제약은 이제 실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실체가. 신약이 나오고 있고, 그죠? 실적이 지금 보이잖아요. 셀트리온이 왜 갑니까? 돈이, 영업이익이 40%, 30%, 40% 넘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실체가 보인다는 얘기죠. 나스닥의 6년 랠리를 누가 이끌었습니까? 바로 제약, 바이오, IT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자, 우리가 코스닥도 멀리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코스닥을 제약바이오 저점에서 잡아놨으면 지금 불과 2주 만에 큰 수익을 줬지 않습니까? 거래소도 지금 그런 구간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한 2, 3주 보고 선침해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투트랙 전략, 예, 단기 치고받고 할 것은 단기적으로 하시면서 작년 연말처럼 미리 또 이제 중기 물량은 저점에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선침해 하신 분들은 지금 연초에 두둑하겠죠, 계좌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거래소도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적인 포인트는 거의 이제 유사한 게 뭐냐면은 현재 구간은 좀 아무래도 과매도 권역이니까 뭐 추격 매도는 하지 말자. 뭐 이제 약간 갈리는 거는 우리 이제 김문만 전문가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전후에서 이제 저점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무튼 뭐 전반적인 대응 관점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에 휩쓸리지 마시고 객관적인 전략 유지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